마리와 별난 아빠들 41화. 옥상에서 목격당한 비밀. 표도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는데요. 방금 자기가 본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야근에 지쳐 환각을 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옥상 한 구석 희미한 조명 아래서 강마리와 이강세가 키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스치듯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오래 준비해 온 듯한 그런 키스였더라고요. 표도기는 재빨리 몸을 숨기면서도 눈은 그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마리가 이강세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강세가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둘이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까지 다 보였거든요. 표도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강마리와 이강세 둘 다 같은 과 전공이었죠. 더군다나 마리는 1년차 인턴이고 강세는 1년차 레지던트였습니다. 선후배 관계인데 연애를 한다? 이건 병원 규정 위반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표도기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강마리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엄병원이 마리 외숙모 병원이라는 것, 그래서 마리가 백으로 들어왔다고 의심했던 것, 그런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습니다. 표도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걸 진기식 과장에게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병원윤리위원회에 제보하면? 강마리는 물론이고 이강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표도기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마리가 강세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계산이나 백이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눈빛이었더라고요. 표도기는 복잡한 심정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기식의 집착. 다음 날 아침 진기식은 이른 시간부터 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확률을 되뇌고 있었어요. 강마리가 자기 딸일 확률이 99.99%라는 거, 그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진기식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0.01%라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제 몰래 챙겨둔 걸 꺼냈어요. 강마리가 사용한 일회용 컵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국에서 마리가 커피를 마시고 버린 컵을 진기식이 슬쩍 챙겨둔 거였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였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렸습니다. 진기식은 재빨리 컵을 서랍에 다시 넣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진기식의 마음은 이미 회진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에 가 있었습니다. 마리가 정말 자기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윤원경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하는 건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진기식은 복잡한 심정으로 의국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다가 마주친 강마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리의 눈매, 코, 입매. 자꾸만 자기와 닮은 부분을 찾게 되었거든요. 마리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진기식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마리가 지나간 뒤 진기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진기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실아의 고민. 주시라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집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윤원경이 집을 빼라고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엄기분까지 나서서 실아에게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1년 안에 어떻게 집을 구한다는 건지 실아는 막막했습니다. 전세금도 없고 월세 보증금도 마땅치 않은데 서울에서 살만한 집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실아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순애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실아는 억지로 웃으며 아침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딸의 거짓말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실아가 걱정할 때 하는 버릇, 입술을 깨무는 습관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애가 집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실아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언경이가 진짜 이번엔 안 물러설 것 같다고 실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화가 난 듯
그 여자가 왜 우릴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시라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뭐 어떻게든 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풍주가 뒷방에서 나왔어요. 풍주는 부엌 쪽을 보더니 아침 식사 준비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라가 곧 될 거라고 대답하자 풍주는 시라의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 풍주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풍주는 천천히 하라며 먼저 출근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시라가 불쑥 풍주를 불렀습니다. 요새 집 구하기 어렵냐고 물었거든요. 풍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그런 쪽의 문외한이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라는 웃으며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말을 돌렸어요. 풍주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시라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민보의 계획. 뉴욕 강민보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약했어요. 2주 후면 서울에 도착하는 거였죠. 민보는 그동안 모아둔 작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다짐을 계속 되뇌고 있었어요. 민보는 마리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자고 이번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던 그 말. 민보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주시라였어요. 시라가 자기를 받아줄까? 그게 민보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일단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민보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집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시라와 마리 그리고 순의 할머니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보는 강남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발견했어요. 가격은 좀 비쌌지만 민보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번 돈이 제법 있었거든요. 민보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을 보려고 한다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부동산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위치, 구조, 가격까지 상세히 설명을 들은 민보는 만족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시라도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의 소문. 산부인과 간호사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마리 선생이랑 이강세 선생이 사귄다는 소문이었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도기가 어젯밤 본 걸 아침에 누군가에게 슬쩍 흘렸던 거죠. 표도기는 직접 제보하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그 같은 곽길이 연애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오갔어요.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인턴이랑 레지던트가 사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금방 전공의실까지 퍼졌습니다. 안수선은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가 이강세 선생이랑 사귄다니 어젯밤 옥상에서 키스하는 걸 표도기 선생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선은 당장 마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마리는 회진 중일 테니까요. 대신 수선은 표도기를 찾아갔어요. 수선이 마리 얘기 퍼뜨린 게 표도기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표도기는 당황하며 자기는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이라고 그 같은 과 전공의끼리 연애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고 변명했어요. 수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소문 퍼뜨리는 게 맞냐고 마리는 자기 친구라고 친구. 사생활을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거든요. 표도기가 손을 들며 미안하다고 항복하듯 말했습니다. 수선은 그제야 돌아섰어요.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마리와 이강세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리와 강세의 당당함. 점심시간 마리가 강세를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벌써 병원 전체에 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세는 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다고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그래도 같은 곽끼리 연애하면 문제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강세는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라고 그냥 눈치 보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마리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표독이 선생이 어젯밤 옥상에서 본 거라고 했거든요. 강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사실 걱정되긴 하지만 숨길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공개할 생각이었다고요. 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개라니 정말 그럴 생각이었냐고 물었어요. 강세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떳떳하게 사귀는 거니까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강세의 확고한 태도에 마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세가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졌거든요. 마리는 고맙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강세가 따라 웃으며 당연한 거라고 내 여자친구인데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도 여자친구라는 말이 낯설고 설렜거든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소문이 뭐 어떻냐는 듯이 둘만의 세계에 빠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진기식의 유전자 검사. 진기식은 병원 지하에 있는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사실 담당 의사인 최 선생을 부르며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있다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 선생은 눈을 깜빡이며 과장님이 친자 확인을 한다고 놀라워했어요. 진기식은 비밀로 해달라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최 선생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일회용 컵과 진기식의 타액 샘플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을 때 최 선생은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나올 거라고 답했어요. 진기식은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최 선생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기식은 검사실을 나서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확인하게 되는 거였죠. 강마리가 자기 딸인지 아닌지.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기식은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윤원경에게 어떻게 말하지? 마리에게는? 그리고 강민보는 어떻게 하고? 일단 결과부터 보자고 다짐하며 진기식은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다시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검사실에 가 있었어요. 3일에서 일주일,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이풍주와 실아의 우연한 만남. 저녁 무렵 이풍주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렸습니다. 혼자 사니까 간단한 식재료만 사면 됐거든요. 우유, 빵, 계란 정도. 풍주는 카트를 밀며 매대 사이를 걷다가 주실아와 마주쳤어요. 둘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실아의 카트에는 장바구니가 가득했어요. 채소, 고기, 과일까지. 가족을 위한 장이었죠. 실아가 장을 보냐고 물었을 때 풍주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풍주는 실아의 카트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많은 걸 혼자 들고 가려면 힘들겠다고. 풍주가 같이 가자며 들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아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풍주는 고집을 부렸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둘은 함께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실아가 무겁냐고 물었을 때 풍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풍주는 실아의 장바구니를 대부분 들고 걸었습니다. 실아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을 때 풍주는 별 말씀을 다 한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둘은 집까지 함께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실아는 문득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풍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요. 실아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풍주는 아침에 표정이 안 좋으셨다고 그래서 짐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집을 빼야 할 것 같다고 1년 안에 빼야 한다고요. 풍주가 1년이냐고 되묻자 실아는 집주인이 좀 급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풍주는 힘드시겠다고 공감했어요. 실아가 괜찮다며 뭐 어떻게든 되겠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풍주는 알 수 있었어요. 실아가 얼마나 힘든지.
풍주는 필요하면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집 알아보는 거라든지 그런 걸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라는 뭉클했어요.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풍주의 따뜻한 배려가 시라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시라는 이풍주라는 사람이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같은 집에 살게 된 게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원경의 집착. 윤원경은 엄기분의 병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주시라를 내보낼 거냐고 다그쳤어요. 1년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경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엄기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라한테 집착하냐고 물었어요. 언경은 집착이 아니라며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기분이 법적으로는 언경 집이 맞지만 시라도 사람이라고 하자 언경은 화를 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주시라 편만 드냐고 왜 자기 편은 안 들어주냐고 따졌습니다. 엄기분은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그냥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언경은 못 참겠다고 주시라가 우리 집에 사는 게 싫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기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성격을 잘 아는 엄기분이었거든요.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는 성격. 엄기분은 알았다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경은 빨리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병원장실을 나갔어요. 엄기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어요. 이걸 어쩌면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엄기분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20여 년 전 그때 주시라의 눈물 섞인 협박에 밀려 불법으로 정자를 제공한 것. 그 일이 지금까지 엄기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언경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시라를 계속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엄기분은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강민보의 전화. 그날 밤 주시라는 마리에게 온 전화를 받습니다. 발신자는 강민보였어요. 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보의 목소리가 들렸고 마리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시라가 지금 마리가 있다고 하자 민보는 잠깐만 바꿔달라며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보의 간곡한 목소리에 시라는 마리를 불렀어요. 마리가 전화를 받자 민보는 말했습니다. 2주 후에 한국 들어간다고 집도 알아봤다고 했어요. 강남에 괜찮은 집이 하나 있다고요. 마리는 기뻐하며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보는 그렇다며 마리와 엄마 할머니 셋이서 살기 충분한 집이라고 설명했어요. 마리가 엄마한테는 말씀하셨냐고 물었을 때 민보는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직접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직 얘기 안 했다고요. 마리는 괜히 설렜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직접 집 얘기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니까요. 엄마 바꿔드리냐고 물었지만 민보는 나중에 직접 하겠다며 곧 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은 마리는 화난 표정으로 시라를 봤습니다. 아빠가 2주 후에 온다고 그리고 집도 알아봤다고 전했어요. 우리 셋이서 살 수 있는 집이래요. 시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보가 집까지 알아봤다니.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거겠죠. 마리가 좋지 않냐고 물었을 때 시라는 억지로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보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라는 밤새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민보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옥순의 중재. 이옥순은 뒷방에서 이풍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시라 시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것 같다고 물었어요. 풍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 1년 안에 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옥수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풍주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안 됐다고 강마리 선생도 이제 막 의사 됐는데 말이다. 풍주도 그렇다고 동의했어요. 옥수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풍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알아보긴 했다고 집 알아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전세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요. 옥수는 아들의 말에 흐뭇해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라며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풍주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도와주는 거라고 민망해하며 말했어요. 옥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며 아들을 칭찬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풍주는 약간 민망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옥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주시라 씨를 도와주는 걸 보니 혹시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옥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섣불리 말하는 건 옥순의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표도기의 후회. 표도기는 당직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강마리와 이강세 얘기를 굳이 퍼뜨릴 필요가 없었는데 안수선한테 혼난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표도기는 솔직해졌습니다. 그냥 시기심이었던 거예요. 강마리가 부러웠던 겁니다. 백도 있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의사도 됐고 자기보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자기 문제지 말이 잘못은 아니잖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도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마리한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최소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표도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표도기는 생각했어요. 자기도 저 별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더 이상 시기심이나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숙희의 관찰. 문숙희는 이풍주가 요새 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재무이 사실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풍주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풍주가 주시라와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숙희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풍주가 시라한테 마음이 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숙희와 시라는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동시에 이풍주를 두고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숙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니야, 풍주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숙희는 결심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풍주에게 다가가야겠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볼 수는 없었거든요. 숙희는 핸드폰을 꺼내 풍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싶다고요. 풍주의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바쁘다고 다음에 하자고요. 숙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기분의 고민. 엄기분도 잠을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장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주시라와의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마리가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엄기분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자기가 불법으로 정자를 제공했다는 게 밝혀지면 병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의사 면허까지 위험할 수 있었죠. 엄기분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엄기분은 김비서를 불렀어요. 김비서가 들어오자 엄기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998년 당시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명단을 알아봐 달라고요.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기분은 생각했어요. 혹시 그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 중에 누군가 얘기를 흘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비밀을 지키려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거든요. 마리와 강세의 약속. 늦은 밤 마리와 강세는 병원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고 마리가 물었어요. 소문 때문에 다들 보는 눈이 달라질 텐데. 강세는 마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떳떳하게 하자고 말했어요. 마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강세의 확고한 태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알았다고 선배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공식 연인이라고 숨기지 말자고요. 마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하고 대답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듯이. 강세가 마리를 안았습니다. 마리도 강세를 안았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도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으니까. 진기식의 불안. 진기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에서 일주일.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거든요.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하지? 진기식은 수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강마리가 자기 딸이라면 윤원경에게 어떻게 말하지? 마리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지? 강민보는 어떻게 설득하지? 진기식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진기식은 비겁한 생각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알고만 있는 거.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진기식은 고민했어요. 자기 딸인데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을까? 진기식은 이불을 뒤집어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여전히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강말이랑 이강세가 진짜 사귀는 거 맞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오늘 아침에 같이 출근하더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마리와 강세는 함께 병원에 도착했거든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마리가 선배한테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강세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당당하게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간 마리는 환자를 맞이했어요. 환자들은 마리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마리는 환자를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지던트로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소문이 뭐 어떠냐는 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풍주의 마음. 이풍주는 회진을 돌며 생각했습니다. 주시라의 집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풍주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실안의 가족이 살만한 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주는 몇 가지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어요. 전세로 나온 아파트였는데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풍주는 그 매물들을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실아에게 알려줄 생각이었죠. 풍주는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인지. 풍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실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실아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풍주는 그게 왜인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은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강민보의 출발 준비. 강민보는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 도착. 민보는 설렜어요. 드디어 마리를 실아를 다시 만나는 거니까요. 민보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해야 한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민보는 마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뉴욕에서 사온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마리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실아에게 줄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민보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민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보는 마지막으로 뉴욕 집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보는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실아의 결심. 주실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강민보가 돌아온다는 것. 그것도 2주 후에. 너무 빨랐어요. 실아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보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실아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실아는 솔직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리를 생각하면 한 번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엄마로서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실아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민보를 만나보자고. 그리고 그때 진심을 확인하자고. 민보가 정말 변했는지, 정말 가족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됐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실아는 설거지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실아는 희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사흘이 지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기식은 검사실로 달려갔어요. 최 선생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요. 진기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어요. 친자관계 99.99% 일치. 진기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강마리가 자기 딸이라는 게. 진기식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최 선생이 과장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진기식은 겨우 정신을 차리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진기식은 결과지를 주머니에 넣고 검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강마리가 자기 딸이라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진기식은 막막했습니다. 마리와 강세의 일상. 그날 저녁 마리는 강세와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마리가 말했어요. 강세도 너도 수고했다고 답했습니다. 둘은 손을 꽉 잡고 걸었어요. 소문도 눈치도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물었어요. 우리 잘 될 거죠? 강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마리는 그 말이 믿어졌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듯이. 마리는 생각했어요. 아빠가 돌아오면 강세를 소개해야겠다고. 그리고 엄마도 아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요. 강세도 생각했습니다. 마리 아빠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잘 보여야 할 텐데. 강세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진기식의 번민. 진기식은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원경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진기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언경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진기식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진기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결과지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9.99% 일치. 틀림없었어요. 진기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언경에게 말해야 하나? 마리에게는? 강민보에게는? 진기식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진기식은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문숙희의 결심. 문숙희는 이풍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거절하지 말라고 꼭 만나자고 했어요. 풍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언제가 좋으냐고 물었어요. 숙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풍주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숙희는 이번 기회에 자기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숙희는 거울을 보며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풍주가 받아줄까? 숙희는 긴장됐지만 용기를 냈어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날 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마리가 자기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강민보는 2주 후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주시라는 민보를 다시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실아를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숙희는 풍주에게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마리와 강세는 서로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는 것,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 병원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고민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밤이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기식은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털어놓을까요? 강민보는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까요? 주시라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족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41화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해 예고. 진기식이 마리가 자기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는데요. 과연 진기식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털어놓을까요? 그리고 강민보의 귀국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주시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리와 강세의 공개 연애는 병원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문숙희의 고백은 성공할까요? 이풍주는 실화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다음 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